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토론을 보면 후보가 보입니다. 또 정책도 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KBS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이혜수입니다. 유서 깊은 중어문화의 중심 도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바로 충주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충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시면서 과연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리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후보들 소개하겠습니다. 좌석 순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3번 민생당 최용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청 후보는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하고 있음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로 시작을 해서 KBS가 선정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 후보 간 1대1로 검증을 하는 1대1 의제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하고요.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까지 이어간 후에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KBS가 준비한 충주시 선거구의 후보 탐구 생활 영상부터 이어갑니다. 삼선 도전의 현역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 출신의 정치 신인, 그리고 재선 기초의원 출신의 후보가 맞붙는 충주시 선거구. 과연 한반도의 중앙, 중원의 민심을 얻을 후보는 누구인가?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1966년생,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젊음과 참신성, 무엇보다 국토교통의 전문가라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충주를 바꾸는 새로운 힘이 되어 경제도시 더 큰 충주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1957년생. 민선 충주시장을 거쳐 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탄력받은 충주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포부인데요. 힘있는 삼선,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호소하며 세 번째 국회 입성에 도전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최용수 후보. 1961년생, 두 번의 충주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사무처장입니다. 충북 유일의 풀뿌리 의회 출신 국회의원 후보로 21대 국회 입성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 분권 개헌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민생 중심 중도 개혁 실현의 슬로건으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후보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공약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께 전달하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추첨 좌석 순에 따라서 이종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종배입니다. 저 이종배 충주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냈습니다. 충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국립박물관도 유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수도권 고속교통망에 편입시켰고 전 구간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삼선의 큰 힘으로 중단 없는 충주 발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용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입니다. 이번 선거는 금수저 출신 중앙관료와 흑수저 출신 지방 서민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충주의 못된 정치 구조를 깨부수고 작지만
강한 충주 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충주의 힘으로 기호 3번 최용수를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 인사 마지막 김경욱 후보입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후보, 힘 있는 후보, 기호 1번 김경욱입니다. 충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충주는 더 크게 발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무능과 정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저 김경욱, 충주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주시 선거구 후보들의 출사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후보들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위해서고요. 특히 1대1 의제 토론, 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도 필요하실 겁니다. 후보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시간 알림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규모 있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허위사실 발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대1 의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제, 브리핑 화면 함께 하시죠. 충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오랜 시간 성장의 침체기를 겪었던 충주시.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도시와 첨단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서충주 신도시가 형성돼 있고 동충주 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단도 조성 중입니다. 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 기업 유치와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네, 처음으로 제시하는 의제는 충주시 기업 유치와 교통망 확충 방안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또 서충주 주변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등등 이 충주시 산단 조성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기업 유치와 또 교통망 확충이 될 겁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정책 공약을 한 분씩 듣고 나서 1대1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용수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교통망은 충주 기업 유치의 원동력입니다. 길을 통해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철도,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서 철길과 도로길 인프라 확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북선 고속화, 중북 내륙선 철도 약 3조 8천억이 투입됩니다. 충주 동서 충청 내륙 고속도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길을 열어서 충주 국제공항 유치 기반을 닦고 한반도의 중심인 충주에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충주의 통일한국의 중심 물류의 기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기술센터, 생명공학, 나눔공학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욱 후보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지금 충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망 혁신입니다. 기업 유치도 교통망의 혁신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충주 교통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매일 오가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주나 천안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삼성 SDI나 청주의 LG화학과 같은 인류기업, 충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충주를 30분 정도에 있는 고속철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윤진식 의원께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일입니다. 이어서 제가 성사시키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직선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서울 강남과 직선으로 연결하면 1시간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충주도 수도권입니다. 2,500만이라는 거대한 배후 인구를 갖게 됩니다. 이 바탕하에 인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충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1만 5천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주를 중부 내륙권 최대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수소 전기차 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도 반드시 선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과 국가공공기관 30개를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충주의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매진한 결과 충주가 수도권 교통망에 편입되고 국토 중심의 고속교통망을 구축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부 내륙선 철도 복선화를 추진하고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확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의제로 충주시 기업 유치와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방금 후보들이 밝힌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는 상대 후보 한 명을 지정해서 1대1 검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30초의 발언 시간 정도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선 답변 순서와 동일하게 최용수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먼저 토론하실 상대 후보 한 명을 정해주시죠. 어떤 후보와 하시겠습니까? 예, 이종배 후보님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검증 시간 3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조금 언어가 우둔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종배 후보님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후보님, 9년 전에 말입니다. 충주시에서 일해 오신 것 중에서 잘하신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도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말씀하시죠. 네. 예.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 충주 내륙선 철도 관련돼서요. 네.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중부 내륙선 철도는 2015년도 하반기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철도 얘기가 나온 데가 1999년도에 됐거든요. 네, 그건 초창기에 그렇죠. 그런 희망사항. 그때 당시에 예. 단선으로 서울 가는 전철 타고 서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현 이시종 그렇죠.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그분 있습니다. 얘기로 빌자면은 예. 2016년도에 전철 타고 서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선 계획에서 복선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단선에서 2010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0년 네. 윤진식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오셨을 때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선거, 충주시 재선거 때 이종배 후보께서 같이 공약을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단선이라는 것이 백지화가 돼버렸어요. 다시 시작이 됐던 얘기죠. 네. 잃어버린 4, 5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생각합니다. 2년 정도 될 거고요. 제가 그 시장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 시장에 당선돼서 시장으로서 후보님, 제 같이 말씀 힘을 들어보세요. 모아서 하려고 제 보세요. 했다가 안 됐죠. 예. 말씀하세요. 서울 가는 철도 지금 12년간 울고 먹었어요. 정치인들이. 그거는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경욱 후보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 그게 좋은 자리에 있었을 적에 이걸 하나 챙기지 못하고 늦게 이제 나와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나오셨다. 젊고 패기 있다 그러시지만은 더 젊었을 때 왜 충주 그렇게 못했습니까? 얘기가 들리고요. 특별히 우리 이종배 후보님께서 실책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에코폴리스 자유경제구역 생각나시죠? 경제자유구역이죠. 네. 서명운동 하셨죠? 네. 10만 명 네. 사인하셨죠? 네. 그런데 공약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예, 3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영수 후보가 주도하는 1대1 지정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김경우 후보가 1대1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이종배 후보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역시 3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이종배 후보님, 지금 중부 내륙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이면 개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때 충주역에서 열차를 타면 어디까지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교까지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에서 열차를 타면은 이천의 부발까지 갑니다. 부발에서 갈아타서 판교까지 그렇습니다. 가죠. 예. 열차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충주역에서 타는 거는 무궁화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150km짜리 EMU 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이 열차를 타고 이천까지 가고 이천에서 다시 일반 전철을 갈아타고 판교로 가고 판교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교통망에 편입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수도권 전철이 충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중부 내륙선 현재 단선으로 이렇게 기형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부분을 복선 전철화하면서 고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부산이나 거제까지 가는 교통망을 만들고 충주역을 환승역으로 만들어야지 충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현정훈 회장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현정훈 회장님은 나중에 만났습니다. 예. 현정훈 회장은 나중에 투자 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행사를 할 때 만나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청과 충주시의 많은 관계자들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혼자 다 유치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까 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급에 맞게 놀아야 됩니다. 회장이나 대표이사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진짜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토부에서 교통과 자동차를 담당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소주잔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도 의외로 소탈해서 진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충주시 국회의원이 되면은 더 큰 물에서 기업 유치에 기여한 생각입니다. 충주시나 도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뒤에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종배 의원께서는 일자리 15,000개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일자리 15,000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어 보입니다. 20대 총선에 나오실 때도 충주 역세권 종합개발이나 충주 경제자유구역 성공개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이런 공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지를 못하셨는데 15,000개의 기업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지난 4년간 충주시에서 일자리 만든 게 13,000개가 넘습니다. 15,000개 제가 자신 있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시간을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상대에게 질문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최소한의 시간 안배를 통해서 30초 정도는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 주도의 1대1 검증 남아 있습니다. 어떤 네. 후보 하시겠습니까? 네, 김경욱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김경욱 후보는 힘 있는 국토맨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SOC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SOC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할 때 우리 충청북도에 너무 소홀하게 했어요. 소홀하게. 그래서 충청북도가 발전을 지금까지 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또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고 지금 제가 소홀히 했다고 하신 예산을 거는 주는 곳이 아닙니다. 위반입니다. 제가 주도권인데 사회자님, 제가 주도권인데 네, 발언 제한할 수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네, 발언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안 되죠. 국토부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자기가 예산을 끌고 올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송석준 의원 아시죠? 네, 잘 알고 송석준 있습니다. 이천시 의원도
장원에서 여주까지 이천까지 연결되는 도로 착공비를 2억을 확보하려고 저에게 수차 예결위 간사에게 수차 요구를 했고 그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이렇게 참 어려운 그 예산 확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것과 힘 있는 건 다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내정이 돼 있던 걸 마지막 10일 만에 현대 엘리베이터 고 장병호 사장님 또 임원들 제가 만나고 전화로 또 설득해서 이걸 돌려놓은 겁니다. 이 국회에 장병호 사장님과 또 임원들 출입 기록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또 가기로 돼 있던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아주 불만을 토로한 항의를 받은 적도 있고요. 2주 전에도 송승봉 사장님 저희 임원들과 저희 방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와 협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동충지역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주 시민들께서 그걸 용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렇게 변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힘 있을 때 좀 잘해주는 그런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제에 대한 1대1 검증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발언 시간과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 규칙이 있으면 그걸 좀 준수해 주시고요. 상대에게도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후반부에 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제 브리핑 화면 함께 하시죠. 과거 충주의 중심 상권이었던 원도심의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수 택지지구 개발, 대형 상가 입점 등으로 상권 지도가 급격히 변화한 것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충주 최고의 상권이었던 선서동 일대를 비롯해 문화동과 성내동의 원도심도 빈점포가 늘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신흥상권 출연에 밀려 심화되는 공동화 문제, 충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해법을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 1대1 의제 토론의 주제는 충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1대1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상대 후보들의 공약을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우 후보부터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앞서 토론한 분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다른 후보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최용수 후보와 하겠습니다. 네, 3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그 원도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두 번의 시의원 경험으로 그 최용수 후보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지경까지 이런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중앙정치 하셨던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도심 재생 사업이 지금 충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3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약 5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부터 수안보와 교연동에도 2개의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계획 재생 사업은 충주시와 충주시 공무원들과 그 도시계획 재생을 하는 활동가들이 계획을 짜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지난번 토론 때 이종배 후보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모든 이 예산을 다 따오신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당시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그 관계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최용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이종배 후보가 따온 건 따온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한 거고요. 또 감시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왜 바꿔야 되냐면은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너무 힘이 세져 있고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도심 재생에 관련된 거 그 부서가 몇 부서가 이렇게 돼 있는지 김경호 후보 알고 계십니까? 한 부분에 관련돼서 한 일을 내서 7, 6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잘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까지 하고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실패한 이유는 그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방법은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일례로 그 금년에 시작된 수안보 도시재생계획을 보면은 그 지금도 남아돌고 있는 복합온천장을 또 짓는 사업을 한다든지 수안보 면사무소를 건축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보다는 이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감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정치인과 물론 지역 정치인입니다. 그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서동과 성내동 또 무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 일대 사람을 다시 끌어모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 복개천 위에 큰 주차장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모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충주천을 정비해서 누구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해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종배 후보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어느 네. 분과 하시겠습니까? 네, 김경욱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김경욱 후보는 이제 최용수 후보께 질의하면서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욱 후보에게 묻는 겁니다. 김경욱 후보는 국토부 출신이면서 국토부에서 선정한 것, 국토부에서 서류 심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서류 심사하고 현장까지 와서 보고 이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있으면서 잘못됐으면 그 차관이 좀 얘기를 하고 그러셔야죠. 왜 그걸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충주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317개입니다. 그중에 충주는 5군데를 선정이 됐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신청해 놓은 거 보면 충주는 많이 선정이 된 거예요. 5개면 317개면 200개면 1.5개 정도 돼야 되는데 5개가 된 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개가 도심 내입니다.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내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지금 착수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준비 단계고 바로 착수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충주 원도심이 달라집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 김경욱 후보님 원도심에 5천억을 투입하겠다 이랬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원도심 같은데 이런 형태가 중심시가 지형 사업인데 국비 한도가 150억입니다. 여기를 국비를 500억, 최소한 50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LH에서 2천억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천억을 융자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셨는데 이 LH에서 2천억을 경제성이 없는데도 그냥 투자합니까? 저 주택도시기금 2천억이 융자가 됩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도청 2청사를 거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도청 2청사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가 1청사가 모자라서 네, 이제 답변 시간을 주시죠. 예, 옆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약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그 이종배 의원께서도 작년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통과를 시켜주신 도시재생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500억까지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타 그 LH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주시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제 토론 1대1 검증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용수 후보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 하시겠습니까? 김경욱 후보하고 하겠습니다. 네, 3분 드립니다. 우리 김경욱 후보 지금 5천억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500억. 500억. 네. 500억. 네. 근데 5천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틀을 바꿔야 돼요. 중앙정부가 너무 이렇게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도 눈치 보고 감사 지적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때문에 내려오신 거라고 사실은 충주에 이제 뭐 출생 관련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김천이면 어떻고 충주면 어떻겠어요. 충주 와서 일 잘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도심에 관련된 이 부분을 실패한 작품을 가지고 거기다 5,000원 해서 뭐 이청사가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충주 랜드마크가 어디예요?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랜드마크가 없다고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랜드마크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우리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는 충주가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원도심이 문제가 돼서 앞서 뭐 실패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당 후보들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낙하산 후보거든요. 그냥 다 하겠다는 거예요. 빚을 내도. 지금 빚내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돈이 없고 시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뿐이 안 되는데 어디서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나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를 해야죠. 누가 합니까? 시가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종배 후보 여러 가지 충주에 갖다 놓은 건 많습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충주의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경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토목행정이고 이제는 지방의 권리를 찾아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를 인양하고 권력을 이양해서 충주가 맞는 걸 해야 돼요. 500억이 들어가도 충주시장이나 충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청계천 프로젝트 20 같은 경우는 그 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시간을 좀 주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 방식하고 같이 뭐 일부 재원을 내려보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LH가 참여하는 문제는 하드웨어, 건축물을 재생하는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택도시기금에 참여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작동이 중단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하신 말씀을 더 보충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주는 유서 깊은 이 중원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 충주호, 수안보, 국립공원 월악산 같은 여러 관광 자원도 있는데요. 하지만 충주호는 유람선 말고는 지금 별다른 아이템 개발이 없는 상황이고요. 수안보 역시도 위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구상하고 있는 수안보, 충주호 등 충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안보는 중부 내륙선 철도역이 머지않아 개통되면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02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렵사리 유치됐고 또 재작년에는 80억 원 규모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유치됐습니다. 이것들이 수안보의 모습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유치한 중부권 미래통합의학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온천을 이용한 힐링시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천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폐스키장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충주댐 유역에 관광 특구를 조성해서 종합 휴양 레저타운을 유치하고 화록동굴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막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최용수 후보입니다. 중부 지역에 딱 하나 있는 스키장, 바로 수안보 스키장입니다. 지금 문을 닫은 지 5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옛 스키장 부지의 70%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고 나머지 30%가 민간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복잡해서 수안보 관광 활성화는 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왕의 온천이라는 수안보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폐스키장과 온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025년까지 충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최대 550억 협업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주와 함께 물길이라는 테마로 관광별도를 만들어서 5천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포함 약 2천억을 규모의 종합 휴양레저 타운으로 중원 파크워크의 수안보 부활에 힘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욱 후보 1분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충주호에는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맹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충주호를 횡단하는 횡단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천이나 단양으로 가는 관광객도 충주를 통해서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주시청은 인허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충주호에 허가만 내주면은 짚라인이나 케이블카를 설치할 사업자들은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탕금호 주변은 도보 순례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탕금호를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안보에 대해서는 온천뿐만 아니라 이와 보완될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 말문화복합단지와 이랜드 착공식 모두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종배 의원께서는 사과하셔야 합니다. 수안보에 인류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안보, 충주 등 충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두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앞서서 했던 1대1 의제 토론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후보 2명과 모두 이야기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 2분과 모두 토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5분인데요. 이 5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 하지만 최소한 30초 정도는 반론권을 좀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최용수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어느 후보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이종배 후보하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후보님 살아오신 거 존경하면서도 좀 부럽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재산 목록을 보니까 22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더구만요. 그리고 훌륭한 보좌관, 정무직 9분 모시고 계시고요. 이기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에 좀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국회의원 세비평가위원회 및 윤리기구 설치하면은 저는 동의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고위직 특권 제한, 반칙금지법 시행했을 경우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 기득권 양당제 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 분권형 개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과 관련된 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김경욱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짚고 꼭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KT학습금 민영화, 부동산 투기 의혹, 경실련에서 낙선운동 이 부분인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후보님하고 같이 경쟁했던 예비 후보가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차관으로 해서 네. 한 분은 8년 전에 지금 네네. 출마하셨는데 그때 재산 등록하신 게 김경욱 후보 재산하고 똑같아요. 10억 네. 정도. 네네. 지금 그 정도 됐을 때 차관 되면 10억 정도를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저 아내에게 참 못난 남편이 선거 자금이 없다 그러니까 1억 대출을 받아다 주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주더라고요. 이게 서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충주 현실이고 민생이란 말이죠. 평생을 살아도 1억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두 분들은 보면은 제가 그래서 부럽고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사실 김경욱 후보님께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왜 그러냐?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눈치 보다가 지금 온도심이나 모든 관광이나 모든 게 다 그 실패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러움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또 친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선 과정을 보면서 참 민주당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말이 이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후보님 이제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경신련의 낙선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에 찾아봤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러면은 거고요. 그 지금 예비 후보 같이 경쟁하셨던 분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발 조치를 하신 거예요? 허위 사실. 제가? 예. 저는 허위 사실. 저런 그런 고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네.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런 거 하지 예, 않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재산 부분은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 질문. 됐고요. 예.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이종배 후보님이나 김경욱 후보님 같은 경우는 충주의 그 바닥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로 시내버스 타보셨습니까? 네, 타봤죠. 얼마죠? 시내버스요? 예, 요금이 얼마죠? 1,500원. 1,500원. 그 환승할 적에는 어떻게 되죠? 환승할 때 어떻게 돼서 카드로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777-888 이게 환승. 환승 예,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돼요. 정도 되죠. 예. 예. 뭐 배차 간격이 그러죠. 그 정도로 예. 서민들은 그 250원, 300원 예. 그런 거에 목매여 산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이종배 후보님, 네. 택시 요금이 얼마 정도 돼요? 3,300원.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갈 적에 그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 예, 정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제일 먼저는 민생당 최영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인데요. 어느 후보와 먼저 네, 이야기를 먼저 이종배 나누시겠습니까? 후보님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5분입니다. 네, 저는 그 진심으로 충주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10년간 저는 국회의원과 시장 잘못 뽑은 대가를 충주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못 선택하면 또 4년이 그냥 흘러간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이종배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을 1.5선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보궐로 2년, 그 다음에 4년을 하셔서 이제 모두 6년을 하셨는데 저희 그 김현미 장관님 아시죠? 네. 그 김현미 장관님은 그 3선 의원이시고 또 예결위원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김현미 장관님 말씀이 그 마지막 1년 예결위 간사하시기 전까지 이종배라는 의원이 있으신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고향에 대한 얘기라서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존재감이 적은 의원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시민들을 제가 찾아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종배 의원께 대해서 한 게 뭐여? 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이전에 그 윤진식 의원께서 무시래들의 100만 평 절대 농지를 풀어서 종합운동장도 건립하고 또 뭐 시가지 개발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었는데 당시 시장이시던 이 후보께서 무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 이리저리 그 의혹이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요. 저는 그때 제대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 충주의 발전축이 달라지고 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충주 발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관료와 행정 관료가 많이 보는 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진식 의원은 저와 같은
그 산자부 장관을 하셨던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본인 스스로 추진했던 말문화 복합단지를 시장직을 떠나는 단계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당국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종배 의원님은 충주를 언제 떠나실 생각이십니까? 네, 충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얼마 전 재산 공개 자료를 보니까 그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 충주에는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9년간이나 계시면서 그 항상 충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것인지 아니면 충주 집값은 내리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테크를 하신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가구 1주택 때문에 그랬고요. 아이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네. 네. 그 제가 충주를 살릴 공약을 내면은 그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저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이분들이 저의 3년 선배, 1년 선배가 되시고 일자리 수석, 고용비서관, 산업비서관, 국토비서관은 친구가 됩니다. 총리실의 1, 2차관이 각각 고시 동기, 대학 동기이고. 네, 지금 답변할 두 시간을 명의 주셔야죠. 후보와 모두 말씀을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시간을 주셔야죠. 아닙니다. 이종배 후배 쪽에서는 답변을 요청하고 있고요. 네, 그 기재부 1, 2차관, 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등등 모두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런 많이 인맥을 남지 않았습니다. 활용해서 뭐 충분히 저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30초라도 말씀을 주셔야죠. 드립니다. 그 답변 최영수 주시겠습니까? 후보께- 이종배 후보에게? 예, 답변을 해주시죠. 네. 네, 종합운동장 할 때 윤진식 의원님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적도 없고요. 이걸 시장이 무산시킨 것도 없고요. 그런 허위 사실을 자꾸 유포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말문화 복합단지도 제가 포기한 게 아니죠.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퇴직하기 전에 결정을 안 하고 퇴직했다 이런 비난은 있었는데 제가 포기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걸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겠습니다. 유포하시는 건 이제 한 시간이 잘못된 1분 정도 겁니다. 남았는데요. 김경호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최영수 후보가 30초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용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실련의 낙선운동 대상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기도 변두리에 30평 아파트 딱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 규모도 뭐 이종배 후보의 딱 절반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억이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0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것보다도요, 가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시민들도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고, 그게 없으면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마 그 후보들께서도 다 이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이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잠시 개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역시 김경호 후보에게 5분인데요. 먼저 김경호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와 먼저 토론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난번 CJB 토론에서 어렵게 따온 국비 예산 규모를 폄하하고 시민들 호도하고 기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충주시의 올해 예산 6,467억 원 규모가 음성 계산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김 후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 내륙선 철도는 그 중심부가 충주고 또 상당 부분이 충주를 거치므로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고 국회에서도 증액해 왔습니다. 올 예산 3,800억도 그렇게 확보했는데 철도 전체의 6% 내지 8%밖에 되지 않는 음성 계산, 이 계산이 전체 예산 3,800억을 자기들 국비 확보 예산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심지어 계산구는 도비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충북만 살펴보면 충주가 80%고 계산 음성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다 국비를 거기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 후보께서 철도 행정을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랬는데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힘들게 노력한 충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해서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액 2년치를 분석해보면 제천의 화재 사고 때문에 30억이 특별히 더 갔는데요. 그거 포함을 시키더라도 충주가 제천보다 34억이 많고 단양보다도 88억이 많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네, 인구 비율로 볼 때도요. 충주는 음성의 2분의 1, 뭐 이것도 3,800억을 다 포함하더라도 2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충주는 인구가 4배나 많은 청주보다 국비 확보액이 인구 비례로 봐 2배나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청주시 국회의원이 무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그 음성하고 계산의 그 국비 확보액 자료는 각각 그 군청들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부 내륙선 철도 예산을 어떻게 포함시키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국 국책 사업인 중부 내륙선 사업이 늘어난 게 이 충북의 중부권 지자체들의 국비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 예산이 국책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거를 이건 모두 질문에 대해서 이종배 답변이 아니고요. 의원님의 다른 업적이라고 하는 건 답변이기 때문에 무리라는 제가 것을 끊겠습니다. 지적할 것입니다. 자, 김 후보는 국토부 2차관 재직 시절에 법인 택시 월급제를 밀어붙였죠. 지난 1월부터 산학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월급제 시행으로 기사들이 땀 흘린 만큼 번다는 그런 인식도 없어지고 산학금제에 비해서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 역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주의적 이념 정책을 왜 밀어붙였습니까? 법인 택시 업체 기사님들 모두 반대하시던데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산학금제 폐지입니다. 이제 완전 월급제까지는 아니고요. 산학금제 폐지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종배 의원께서도 아마 찬성표를 던진 찬성 걸로 저 좀 안 알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안 그래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산학금제 자체는 폐지되어야 될 제도이고요. 이 부분을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고 다만 이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제도를 정착시켜야 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수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욱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충주 의료원을 다시 평지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최용수 의원께서는 후보께서는 이제 2번의 의원을 하셨고 부의장까지도 하셨는데 그 올라가시고 왜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그러는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다시 내려올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정쟁으로 지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함께 할 수 있나 이거를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불 통해서 도로 내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해야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7초, 6초가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KBS 초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충주시 선거구 후보들과 토론 함께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충주시 유권자들께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를 호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충주시 발전을 위해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됩니다. 충주에는 충주 발전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닐 젊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김경욱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충주 시민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맥과 노하우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약한 사업들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저 김경욱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제가 충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초가 남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죠? 같이 힘 모아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네, 저는 지난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에서 또 우리 당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선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예결위 간사까지 제가 꿰찼습니다. 오늘 무능하다 또는 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투표장은 안전하니까 모두 나오셔서 일 잘하는 기호 2번 저희 이종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3선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돼서 충주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 순서 민생당 최용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중앙과 지방의 대결입니다. 종합방송과 지역방송 싸움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초유의 비상사태에 마스크 하나 제대로 보고 못하는 무능하고 오만한 여당 소속의 김경욱 후보, 이종배 후보가 소속돼 있는 국정 발목잡기 야당, 안보도 정책도 갈팡질팡하는 여야 모두 심판해야 합니다. 흑수저 출신인 저 최용수, 천덕꾸러기 같은 서민들, 이제 그들이 우리 충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역금융에서 신지식인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의 신지식인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막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서 충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충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비교해서 사뭇 달라진 이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선거라고 해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월 15일 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4월 15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월요일인 4월 6일부터 이어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후보자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총선 KBS 소총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